안녕하세요. 직장인 돈을 벌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투자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했었고,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었을 때 제가 예상한 가격이 있었잖아요. 2021년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며칠 되지 않았는데, 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이나 이런 부침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한국 가격으로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2017년도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김치 프로그램이 끼면서 이제 그 사상 최고가를 갈 때 한국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게 2,600만 원 정도 선이었는데,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앞단위 단위 숫자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7년도 그 말에 있었던 게 2018년도 되면서 이제 장이 이제 툭 죽었다가 2018년도, 2019년도에 그런 조정기를 거치고 2020년도에 반감기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승을 한 것인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상승을 했고 또 어떻게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또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그 지난 주말 기준으로 이제 450조 시가총액을 넘어섰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저희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1만 불 넘어갈 때 기념으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저는 이제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기념한다고 그 비트코인을 산 게 있는데, 그 수익률이 이제 거의 50%가 돼가거든요. 그것만. 근데 이제 그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하려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0.0009개의 비트코인을 이제 출금 수수료 내야 되는데, 그 출금 수수료가 매일 이제 커져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출금을 하는 게 조금 약간 머뭇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만큼 출금 수수료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돼가지고 비싸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아무튼간 그 기념으로 한 비트코인 마저도 이제 50% 이상 수익이 되는 걸 제가 이 영상에서 이제 인증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계속 모아야 된다고 예전 친구들한테도 늘 말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상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좀 약간 인사이트가 늘어나는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도에는 이건 제 예상입니다. 이게 뭐 맞다 틀리다는 사실 가봐야 아는 거고, 저는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비트코인을 되게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고, 2021년도에는 저는 이제 단위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3천으로 그 앞자리 숫자 바뀌는 게 아니라 3천만 원에서 저는 이제 억 단위로 바뀌는 걸 예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좀 약간 좀 바라고 있고 그 방향을 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2021년도에 이제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서 함께 이제 예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왜 그렇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 12월 달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라는 것과 이제 블록체인이 뭔지가 굉장히 모르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왜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뭐 대책 수단이다, 뭐 금융을 대체한다, 뭐 이런 수단으로서 이제 그걸 바라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라는 시기가 있었어요. 2017년도, 2018년도, 그다음에 2019년도까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게 서비스적으로 이제 붙으면서 무언가가 발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자산으로 안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미 이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이제 500조를 넘어서서 거의 뭐 따지고 보면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900조 시장인데, 그중에 70%가 비트코인의 그 시총이기 때문에 거의 600조가 넘은 거죠.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자산으로 보냐 안 보냐는 이미 좀 철진한 얘기가 된 건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2020년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돈을 실제로 이제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이걸 자산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이팔이나 이제 스퀘어 같은 곳에서는 그 비트코인을 거기서 살 수도 있고 또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체군되는 거는 대부분 거의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사는 그 수요만으로도 이제 다 충당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 니즈, 그 다음에 그 수요, 이런 것들이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가격 오름세는 이런 개인들이나 혹은 지금까지 투자해놓은 일반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이 들어오는 점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2017년도에는 그런 일반인들이 이걸 만들어낸 거라고 하면은, 지금은 많은 이제 뭐 펀드들에서
한 2%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이제 해칭 수단으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0% 이상을 담으면 조금 이제 리스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10% 이상으로 안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2%만 담았던 그런 펀드들이 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의 10%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를 계속 이제 자르고 할 만큼 기관들의 그 비트코인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진 게 큰 차이, 너무나 큰 차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글 트렌드에서도 사실 그 트렌드를 보면 나오는데 2017년도에 12월 달에 비트코인을 검색한 거 숫자를 보면 지금에 비해서 월등하게 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은 검색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도 크게 관심이라기보다는 그걸 투자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늘고 있는 게 아닌데도 가격이 이만큼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 저도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향후에 지금은 기관들이나 이런 그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데 저는 일정 정도의 조정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해요. 당연히 조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마진이 워낙 그쪽이 있다 보니까 막 훅 떨어지고 훅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지금 이제 기관이 들어오고 그 뒤에 이제 분명히 이제 개인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수요와 이 공급을 봤을 때는 저는 더 올라갈 게 확실하다라는 개인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한정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거 그 1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진짜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다 안 간다를 의사결정하거나 판단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의 생각이지만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걸 가지고 내기도 했어요. 사실 친구들하고 이제 이게 2021년도에 1억을 찍으면 이제 제가 이기는 거, 찍지 않으면 친구들이 이기는 걸로 해가지고 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그 다음에 아직은 그 개미들이 2017년도만큼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 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특근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거래소들마다 다 이제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생겨요. 이거는 제도권 안으로 어쨌든 간, 뭐 세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 제도권 안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측면이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그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산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스퀘어라는 회사는 비트코인을 실제로 많이 매입을 하고 그 CEO가 또 회사 법인 물량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엄청나게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로 유명한데 주가가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기관이나 기업에서 또 이제 뭐 되게 유명하잖아요. 페이팔뿐만이 아니고 트위터 대표도 굉장히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12월 달엔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잘 아시겠지만 배당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굉장히 좀 배당을 많이 하는 이제 주식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대표 주식인데 얼마 전에 이제 450조를 돌파를 했죠. 전체 시총이. 근데 그렇게 시총이 엄청나게 이제 커져가고 있고 전체 코스피 코스닥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12월 달에는 배당주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주식인데 이번에 이제 그 이건희 전 삼성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가 이제 11조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당을 많이 줄 거다. 왜냐면은 배당을 많이 줘야 그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그 당사자가 이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줄 거다라는 그런 그 뭐 사람들의 이제 생각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점점점 끌어일으키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슈퍼사이클이 한번 더 올 거다라는 걸로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제 불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당분간 굉장히 한국의 모든 주식을 대변하는 대표 주식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011년도에는 대한민국 주식은 굉장히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대형주 장세, 그러니까 그 코스피에 이제 상위 10개의 종목들이 올라가면 돈이 이것들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사실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대형주 장세가 된다고 하면은 그 다른 단타를 하시더라도 개인 개미분들은 단타를 하시거나 이런 뭐 좀 약간은 좀 이제 좀 가벼운 주식들을 하더라도 대형주는 무조건 한 개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해서 2010 뭐 예전부터 한 5년 6년 주식을 하면서 느낀 건데 대형주가 이끌어가는 그 코스피의 상승하는 장세에서는 꼭 그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는 무조건 들고 있어야
좀 소외감을 덜 느끼면서 단타를 치실 수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2021년도에는 비트코인은 제가 왜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도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그 2021년도 한 해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